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즉시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며 부는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궁핍 속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상상하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신념을 흔든다면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미 부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10가지 분명한 징후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어도 4가지를 당신의 삶에서 발견한다면 이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돈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재정적 결정 대부분은 은행 계좌에서 비롯된 것도 지능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생을 살아오며 흡수한 보이지 않는 신념들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식탁에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돈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적더라도 평화가 낫다. 부자는 나쁘다. 이런 겉보기에 무해한 문장들은 씨앗처럼 당신의 무의식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과 마찬가지로 자라나 지금은 당신의 재정적 삶에서 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운 이들로부터 부를 추구하는 것은 탐욕의 증거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번영을 도덕적 짐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모르게 방해했습니다.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조심해라. 내가 성공하면 길을 잃게 될 거야.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상한 불안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신념의 힘입니다. 더 잔인한 점은 인간의 정신이 일관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버는 것보다 빨리 쓰고 야망 있어 보일까 두려워 기회를 거절하고 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아십니까? 어쩌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하지 않은 정신적 유산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조부모, 이웃에게서 전해진 과거의 메아리, 마치 보편적 진리인 듯 전달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일 뿐입니다. 렌즈는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대 행동심리학 연구는 우리의 재정적 결정이 월급의 액수보다 돈에 대한 믿음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작은 수입으로도 번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수입에도 불구하고 빚더미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젊을 때는 수백만을 벌었지만 몇 년 뒤에는 파산한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의 부족으로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절제와 규율을 유지하게 해줄 강화된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도 당신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돈에 대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돈은 문제를 가져온다, 혹은 돈은 더럽다, 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 오래된 패턴에 따라 선택을 이끌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고 믿지만 원하는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큰 불을 일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앤드류 카네기가 돈은 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부가 수치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제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후 제가 쓴 모든 것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오. 너무 위험하다고 믿어 투자를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돈은 있을 때 즐기라고 생각하며 깊이 고민하지 않고 쓴 적은 몇 번입니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 승진을 거절한 적은 몇 번입니까? 이런 결정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신념이 프로그램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만약 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뿌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과학은 내가 현실과 잘 구성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스로 돈을 지키고 지혜롭게 투자하며 죄책감 없이 번영하는 모습을 그릴 때 뇌는 그 이미지를 실현하려는 연결을 만듭니다. 이것이 자기암시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응용된 신경과학입니다. 매일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며 더 큰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반복할 때 당신은 무의식을 새로운 패턴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나는 이미 여러 번 바꾸려 했지만 항상 같은 자리로 돌아간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신념을 바꾸는 데에는 감정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것을 대체할 때까지 새로운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머리가 낡은 습관의 편안함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쳐도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새 신발을 신는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마음이 받아들이고 패턴은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연습을 하나 제안합니다. 오늘 돈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3가지 신념을 적으십시오. 그것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찾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믿음은 내 것인가? 아니면 물려받은 것인가? 그런 다음 각각을 강화된 버전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이 문장을 소리내어 확신 있게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신적 정원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진짜라고 믿게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건설적인 것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물려받은 믿음을 마치 쇠사슬처럼 짊어지고 제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믿음을 만들고 그것을 당신이 원하는 미래와 일치시키겠습니까? 결국 부유해지는 사람과 궁핍 속에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고 재능도 아닙니다. 오래된 렌즈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용기입니다. 내가 확언하건대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부는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큰 행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사소한 습관들에서 서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서 결국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거대한 재산을 모은 남성과 여성들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단번에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바로 규율, 꾸준함,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도 반복적으로 내린 일련의 선택들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젊은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과 강연으로 지쳐 책을 펴는 것이 가장 하기 싫었던 밤들도 있었지만 단 몇 분이라도 반드시 읽었습니다. 이 습관이 나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사고를 넓히고 강력한 아이디어들과 연결되게 했으며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지금 나는 분명히 압니다. 만약 그 약속을 무시했다면 아마 나의 가장 유명한 저작들을 결코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뜨나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채 시계에 쫓기며 허겁지겁 하루를 맞이하나요? 부유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 감사의 시간, 성경 몇 구절 읽기, 목표 검토, 혹은 몇 분간의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문제와 방해를 쏟아 붓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돈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는 것이 있어야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남는 것은 없습니다. 부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씁니다. 혹시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떤 비용보다 먼저 떼어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동은 자기 신뢰의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빚보다 더 소중하다. 나는 현재를 지불하기 전에 미래를 짓고 있다. 작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날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해결책인 양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과 감정적 훈련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반면 부를 쌓는 사람은 돈을 귀한 직원처럼 대합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으며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마치 정원이 꽃피도록 하나하나의 식물을 살피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사업가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매일 예외 없이 모든 지출을 작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이 습관은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군이 병사를 아는 것처럼 돈의 흐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규율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저축을 결심하고도 충동에 휘둘려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돈을 써버렸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번에는 정말 시작이야 라고 다짐하고도 며칠 안에 포기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일관성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습관을 반복해서 지킬 때마다 설령 그것이 작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이 패턴을 강화하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사례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여전히 하루에 여러 시간을 독서에 바칩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이 단순한 습관이 그의 수십억 달러의 결정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거대한 부를 쌓고도 똑같이 빠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몇 년 만에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들의 습관은 충동적이었고 과시와 즉각적인 쾌락에 집착했습니다. 규율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결국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건설 중인 건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각 습관은 한 장의 벽돌입니다. 어떤 것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꾸준히 쌓이면 마침내 마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습관들은 견고한 저택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폭풍에도 무너질 연약한 오두막을 짓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재정이나 자기계발에 관한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낡은 종이 조각에라도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쓰기 전에 조금이라도 떼어 놓으십시오.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일의 습관은 단순히 당신의 은행 잔고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성격,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곧 운명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 또한 반드시 바뀝니다. 이것이 번영하는 자와 돈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행운을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로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도록 만들겠습니까? 큰 행운이 한순간에 찾아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는 느리게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 속에서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지만 그것들이 반복될 때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저는 큰 부를 이룬 남성과 여성들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갑자기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규율, 꾸준함,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반복되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스스로에게 매일 책을 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행과 강연으로 지쳐있던 날들, 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하기 싫은 순간도 있었지만 저는 단 몇 분이라도 읽었습니다.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저를 부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넓혀 주었고 강력한 사상과 연결해 주었으며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제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뜹니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려 시계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합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의 기도, 감사의 순간, 성경 구절 몇 줄 읽기, 목표 점검, 혹은 짧은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문제와 방해를 쏟아 붓기 전에 당신은 먼저 스스로의 파동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남는 돈이 있어야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먼저 투자하고 그 후에 씁니다. 혹시 모든 지출을 하기 전에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단순한 행동은 자기 신뢰의 선언입니다. 나는 빚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를 먼저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은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문제를 무시하면 해결될 것처럼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과 감정적 규율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반대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돈을 귀중한 직원처럼 다룹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마치 정원이 잘 자라도록 한 송이 한 송이의 식물을 살펴보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가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진 습관 중 많은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사소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빠짐없이 간단한 공책에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수년 후, 이 습관은 그를 시대의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 한 푼 한 푼을 장군이 병사를 알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의 규율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지만 충동에 휩쓸려 필요 없는 것에 써버린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이번에는 꼭 이라고 결심했지만 며칠도 가지 못해 포기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꾸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긍정적 습관이라도 계속 지켜낼 때 당신은 무의식에 나는 진지하다, 나는 계속 나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그 패턴을 강화합니다. 현대의 예시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여전히 하루에 여러 시간을 독서에 씁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그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결정들을 떠받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몇 년 만에 수백만 유로를 벌었지만 충동적이고 과시와 즉각적인 쾌락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규율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건설 중인 건물로 상상해 보십시오. 습관 하나하나는 벽돌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꾸준히 쌓이면 마침내 거대한 마천루가 세워집니다. 오늘의 당신의 습관은 단단한 저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 폭풍에도 무너질 약한 오두막을 짓고 있습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15분 동안 재정이나 자기계발에 관한 글을 읽으십시오. 낡은 종이라도 조용히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쓰기 전에 먼저 조금이라도 떼어 두십시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정신적 패턴입니다. 결국 매일의 습관은 단순히 은행 잔고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곧 운명입니다. 습관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미래도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하는 사람과 돈을 쫓기만 하는 사람을 갈라놓는 차이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행운의 한 방을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스스로의 통제권을 쥐고 작지만 강력한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해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까? 진정한 부는 결코 우연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반복 속에서 서서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를 쌓아온 사람들을 보며 이를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단숨에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통된 것은 규율, 꾸준함, 그리고 반복된 선택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부터 매일 책을 읽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행과 강연으로 지친 어느 밤, 책을 펼치기 싫었어도 단 몇 분이라도 읽었습니다. 몇 분, 이 습관이 나를 단숨에 부자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내 정신을 넓혀 주었고 강력한 생각들과 연결해 주었으며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그 약속을 무시했다면
아마도 내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을 결코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라.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뜨는가? 아니면 이미 늦게 깨어나 시계에 쫓기듯 서두르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른 아침의 기도일 수도 있고, 감사의 순간일 수도 있으며, 성경 구절 몇 줄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목표를 점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몇 분간의 운동일 수도 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진동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문제와 방해를 쏟아 붓기 전에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주파수를 먼저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돈은 어떠한가? 평범한 사람들은 남는 돈이 있으면 투자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그는 먼저 투자하고 나서 소비한다. 혹시 당신은 수입의 10분의 1을 어떤 지출보다 먼저 떼어 본 적이 있는가?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단순한 행동은 자기 신뢰의 표현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내 빚보다 더 중요하다. 나는 현재를 지불하기 전에 미래를 먼저 세워가고 있다.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최근의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여준다. 그들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해결책인 양 피하려 한다. 이런 태도는 흔하지만 두려움과 감정적 규율의 부족을 드러낸다. 반면 불을 쌓는 사람은 돈을 소중한 직원처럼 다룬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안다. 이러한 의식은 집착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것은 정원이 꽃피도록 모든 식물을 주의 깊게 살피는 정원사와 같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연구를 위해 사업가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중 한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지출을 작은 공책에 기록했다. 수년 후 바로 이 습관이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장군이 자기 병사들을 알듯이 한 푼 한 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규율. 이제 나와 함께 생각해보라. 몇 번이나 당신은 절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는가?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이번에는 정말 된다고 말했지만 며칠 만에 포기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일관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작은 것일지라도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진지하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어 이 패턴을 강화한다. 오늘날의 예시를 보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여전히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에 전념한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이 단순한 습관은 그의 수조 원대 결정들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단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그것을 같은 속도로 잃어버린 유명인들을 떠올려보라. 많은 이들이 몇 년 만에 수백만을 벌었지만 그들의 습관은 충동적이었고 과시와 즉각적인 쾌락에 치우쳐 있었다. 규율이 없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벌더라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다. 당신의 삶을 건축 중인 건물로 상상해보라. 각각의 습관은 한 장의 벽돌이다. 어떤 것은 작아 보이고 거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꾸준히 쌓이면 마침내 고층 빌딩이 세워진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오늘의 습관들은 단단한 저택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첫 폭풍에도 무너질 연약한 오두막을 짓고 있는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15분씩 금융이나 자기계발에 관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라. 오래된 종이 조각이라도 좋으니 모든 지출을 적는 습관을 만들어라. 쓰기 전에 먼저 조금이라도 떼어 두어라.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정신적 패턴이다. 결국 일상의 습관들은 단지 은행 계좌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성격을,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정체성은 곧 운명이다. 당신이 습관을 바꾸면 결국 미래도 바뀐다. 이것이 번영하는 사람과 돈을 쫓기만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행운의 한 방을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작지만 강력한 하나의 습관으로 시작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인가? 어떤 사람도 위대한 성취를 완전히 혼자 이루지는 못한다. 이것은 내 생애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였다. 나는 부자들이 제국을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 진정한 우정,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다리와 같은 연결들을 통해 세운다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내가 성공에 대해 글을 쓸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번영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언제나 그들의 길을 빠르게 해주는 관계만이 있었다. 나는 앤드루 카네기와 만났을 때를 분명히 기억한다. 그는 나에게 당시 가장 성공한 남녀들을 20년 동안 연구해보라고 도전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도 내 작품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 하나의 만남이 혼자였다면 굳게 잠겨 있었을 문들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당신은 단지 올바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왔는가?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아첨이나 이기적인 호의의 교환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진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유대 관계를 쌓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다. 이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오늘날 당신이 존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자리에 도달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지지하고 믿고 중요한 사람에게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올바른 순간이 있을까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성취하는 성공의 수준은 당신이 가장 자주 함께 지내는 5사람의 평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그 5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시야를 넓혀주며 성장을 도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제한적인 믿음을 강화합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추천이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도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들은 기억되었고 중요한 자리로 불려갔습니다. 작은 행동, 조언, 추천 하나로 갑자기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가치를 심으면 머지않아 기회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한 채의 건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각 층은 당신의 재정적, 개인적, 영적 여정의 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위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만약 혼자만의 힘으로 계단을 오르려 한다면 그 길은 느리고 고되고 장애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결하고 섬기고 가치를 나누는 법을 배운다면 그 엘리베이터는 나타나 길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것은 대기업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예술가, 운동선수,
창업가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어느 시점에 자신을 믿어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났고, 마이클 조던은 필 잭슨을 만났으며, 오프라 윈프리는 초기의 걸음을 인도해준 멘토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연결은 노력을 대신하지 않지만 결과를 증폭시켜 줍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당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당신을 제한하고 부족의 패턴을 강화하며 큰 꿈을 이야기하면 비웃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머무는 것은 발에 쇠사슬을 차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 익숙하지만 발전을 막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프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몇 사람들의 인정을 잃는 것이 더 값비싼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패턴에 수년간 갇혀 사는 것이 더 값비싼가요? 이제 실제적인 성찰을 해보길 권합니다. 이번 주에 누구와 다시 연결해야 할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단순하게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 사람을 소개하거나 단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언젠가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생각들이 강한 저항에 부딪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리석다고 부르며 사고방식의 원칙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친구들은 저를 믿어 주었습니다. 제 비전을 나누고 강연의 문을 열어주고 제 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아마 당신은 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이지만 올바른 연결이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추가 연료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전략적인 자리에 있지 않음으로써 기회를 놓쳤습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모임이나 강좌,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그것이 당신과 상관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당신이 찾던 문은 거기에 있었고 단지 당신의 참석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려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누구에게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네트워킹은 받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풍요의 그물을 만드는 길이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견고한 관계 없이 견고한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떠받치지 않는 성취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된 방식으로 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물질적 불은 오고 갈 수 있지만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쌓아가는 불은 배가 되어 돌아오며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불은 단지 당신이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강화되는 신념, 꾸준한 습관, 분명한 장기적 비전,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올바른 연결의 합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번영은 먼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 쌓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음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바로 당신의 지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당신보다 1% 더 나아지도록 도와줄 것이며 저는 당신이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올라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